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뭐 몇십 배 초과, 몇백 배 초과 이렇게 계속 터지고 있는데 계속 터질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하는 최악은 사실 독성은 그냥 뭐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32%가 폐 이상 소견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 가정에서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독성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소주잔에다가 5분의 1만 담아서 제가 한번 원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구 실명합니다. 그만큼 시신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부에서 어떤 규제는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 규정이 생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담배, 술을 항상 제가 좀 예시를 많이 드는데요. 제 참고로 담배를 안 피는데 제가 한번 작정하고 담배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하루에 2갑씩, 한 3갑씩 펴볼게요. 3갑씩 핀 다음에 한 달간 열심히 한번 펴보겠습니다. 피고 제가 한번 폐 검사를 받으면 제가 폐암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폐암 진단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장담하는데 제로입니다. 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술을 제가 뭐 거의 안 먹습니다만 제가 소주를 하루에 2병씩 매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석 달간. 먹고 제가 암 검사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간암 검사라든지 받아보면 제 간암에 걸릴까요? 걸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술, 담배 많이 하면 위험하니까 경고문 다 적게 해놓죠. 왜 그런 걸까요?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유해 화학물질이 계속 노출되면 확실히 위험하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유해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유해 물질의 노출량과 노출 횟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유해 물질이 한번 노출됐다고 해서 암에 걸린다든지 심혈관 질환에 걸린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거는 팔지도 못하게 하고요. 다만 위험하다고 알려진 것들이 장시간에 걸쳐 노출되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급식 종사자분들 보시면 안타깝게도 다양한 연령대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 종사자의 약 32%가 폐 이상 소견을 받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그런 조리휴무를 계속 들이마시다 보니까 몇 년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 걸쳐 노출되다 보니까 서서히 폐가 이상해졌던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노출량과 노출 횟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주의사항을 들으시고 저게 위험한 거야? 그럼 노출량과 노출 횟수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 영원히 노출 안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 노출될 수 있는 양과 기회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악은 사실 고체연료입니다. 그 자체는 발암물질은 아닌데요. 독성은 그냥 뭐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일본식 선술집을 가거나 어떤 일본식 관련된 음식점 가게 되면 음식이 계속 따뜻하게 덮여지라고 흰색 어떤 연료가 놓여져 있는 걸 본 적 있으실까요? 거기 딱 불을 붙이면 잘 타죠. 그래서 그걸로 계속 보온 효과가 있다 보니까 열이 계속 공급되니까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요새 식당에서 많이 쓰고요. 근데 그걸 가정에서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뜻하니까 좋아서 많이 쓰시는데 그게 그냥 최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최악인지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고체연료의 주성분이 메탄올인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메탄올의 독성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소주잔에다가 한 7ml만 담아볼게요. 한 5분의 1만 담아서 제가 한번 원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메탄올을요. 원샷하면 저는 한 30분 정도 지나면 영구 실명합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 증기로 들이마시면 어떻게 되냐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증기로 들이마셔도 시신경에 치명적입니다. 얼마나 치명적이었길래 유럽에서는 진작에 자동차 워셔액이 금지했었어요. 옛날 그게 자동차 워셔액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2017년도까지 자동차 워셔액이 그대로 썼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게 너무 심각하니까 아예 못 쓰겠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진작에 에탄올 워셔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심각성 나중에 깨닫고 2018년부터 에탄올 워셔액으로 바뀝니다. 에탄올 워셔액이 더 비쌉니다. 참고로. 아니 밖에다 뿌리는 건데 뭐가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워셔액 뿌리면서 갈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 버튼 중에 내부 순환 모드라고 있어요. 딱 그걸 눌러놓으면 밖에 공기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잘 안 들어오게 바꿔놓은 거지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아예 안 들어오면 위험해요. 공기가 아예 안 들어오면. 안에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세하게 들어오게 해요, 일부러. 근데 워셔액을 뿌리잖아요. 그럼 뿌리면 밑에 층에 딱 그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증기 형태로 안에 슉 들어옵니다. 차 안으로. 실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실험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동차 시속 한 40km만 넘어가면 워셔액 뿌리면 내부 순환 모드를 눌러도 샥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운전자든 다 들이마시면서 사셨던 거예요. 특히 택시 운전기사분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봐도 오랫동안 운전하시는 분은 눈 침침하다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메탄올도 하나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위험한 메탄올이 현재 어디 쓰이고 있냐면 바로 고체연료입니다. 메탄올 기반으로 해서 고형화를 시켜요. 그게 바로 고체연료인데 거기다 불을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타기 전에 휴발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고체연료를 태우고 그 근처에서 메탄올 증기 농도 측정하게 되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 앞에 있는 분들은 그걸 다 들이마시게 되는 거죠. 그걸 들이마시면 그만큼 시신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매하시더라도 아직까지 정부에서 어떤 규제는 없고요. 일단 밖에서 쓴다는 전제하에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실내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쓰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 규정이 생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셔야 된다면 에탄올이 주성분인 고체 연료를 구매하시는 게 좋고 가급적인 실내에서 쓰지 마시고 무조건 쓰신다면 실외에서 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에탄올 된 건 비쌉니다. 참고로 가격이 한 3배, 최소 2배, 뭐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나무 도마는 일단 크게 두 종류는 아닙니다. 집성목 도마가 있고 통도마로 나뉘게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일단 통도마를 권하는 편입니다. 말 그대로 통도마는 진짜 그냥 나무 탁 잘라서 만든 거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집성목 도마는 아닙니다. 접착제 위에서 나무를 다 붙인 다음에 촥 잘라서 이제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접착제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다 이제 칼질을 하잖아요. 칼질하던 미세하게 떨어져 나오는 파편들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파편 나올 때 당연히 그런 접착 성분도 같이 먹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도마를 좀 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통도마라고 가정했을 때 일단 두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무도마 같은 경우 일단은 잔류세제가 좀 심각해요. 그 안에 너무 수많은 기공이 많다 보니까 세제를 너무 많이 머금게 됩니다. 충분히 저는 헹궜다 생각하는데도 다시 용출 실험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남아 잔류하고 있던 세제가 뿜어져 나옵니다. 당연히 그런 계면성이 먹으라 만든 거 아니고요. 물론 정부에서는 과일, 야채, 세척용 1종인데 이거 뭐 괜찮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닦아낸 다는 전자의 말을 하는 거고요. 그걸 애초에 먹으라 만든 거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헹구는 거를 좀 더 신경 쓰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나무도마나 나무 식기류는 일반 주방 세제보다는 좀 먹을 수 있는 세제로 닦으라고 좀 권해드린 편입니다. 그러니까 오염이 너무 심하지 않으면 베이킹소다 같은 걸로 좀 닦으라고 좀 말씀드린 편이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너무 기공이 많다 보니까 수분이 잘 안 날아가요. 주방 근처에 이제 걸어놓게 되면 그대로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 오래 있다 보면 그 미세 음식물이 좀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 번식이 너무 원활하게 돼요. 나무 제품에서 검게 변한 것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다 곰팡이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칫 피게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건조에 신경 쓰시라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좀 베란다 같은 데서 햇빛 직접 받으면서 건조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수세미 관련된 예전에 연구 결과도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그 수세미를 이제 분석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첫 제품이 아니라 오래 사용한 수세미인데 그 안에 너무 많은 미생물들이 검출이 돼가 또 유해한 것도 검출된 것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많이 검출해서 충격을 준 바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수세미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사용한 다음에 딱 그냥 걸어 놓잖아요. 그 상태로 물기를 계속 머금은 상태에서 음식물 껴있죠. 수많은 미생물들이 번식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한 거다라고 일단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표면적이 조금씩 더 늘어나요. 약간 특히 플라스틱 기반 소재라면 더더욱이 표면적이 점점 늘어나요. 분해된 현상 때문에 조금씩 표면적이 더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은 미생물들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즘 부드러운 그 수세미를 선호하잖아요. 요새 아무래도 철수세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 코팅용 이런 냄비라든지 프라이팬에 너무 손상이 갈 수 있어서 부드러운 솔로 된 게 요즘 많이 선호되고 있는데 이 플라스틱 기반이 많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표면적이 확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유해균의 어떤 온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좀 냄새 맡으면 너무 심하다든지 그냥 충분히 난 세척했다 생각하는데 너무 미끈거린다든지 약간 뭔가 그런 느낌 드시면 그냥 미련 없이 교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조리 도구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수많은 지금 제품들에서 특히 수입산 제품들 관련해서 요즘 계속 간간히 지속적으로 계속 사건이 터지잖아요. 이슈가 터지고 있고 잊을만 하면 무슨 산 해외 어디 산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뭐 몇십 배 초과 몇백 배 초과 이렇게 계속 터지고 있는데 계속 터질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주방 도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터지는가 보면 기준이라기보다는 어떤 관리 감독 그 정도라 전 차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터지잖아요. 그럼 해당 회사는 거의 업계 퇴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유해 물질 잔존하는 그 잔류량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요즘 하거든요. 그래서 국산에서 보면 사실 그런 거 요새 찾기 좀 어렵습니다. 왜 그만큼 우리나라가 엄격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해외산 같은 경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테무 알리 같은 데서 하는데 사실 테무 알리 이런 건 사실 플랫폼 회사잖아요. 테무 알리가 직접 생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생산 업체가 테무 알리 통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 가끔 이런 일이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해당 당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그런 물건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만들어서 테무 알리 통해서 오는 건데 근데 그런 걸 만들어도 퇴출이 안 되나 봐요. 그 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멀쩡히 그런 제품들이 존재하게 되고 회사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터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시약처나 이런 데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요. 그 수입된 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적발되면 해당 그 상품은 수입이 안 되게 조치를 취하긴 하는데 이것만은 근본적인 대책은 좀 아닌 것 같고 테무 알리가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봐요. 정말 그런 이슈가 되는 업체는 영구 퇴출한다든지 아무튼 뭐 그런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한 거라 보고요. 일반 우리 국민들이 어떤 뭐 눈으로 봐서 그걸 구별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키친타월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뭐 형광증백제, 예전에 이제 그게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요새는 뭐 키친타월 이런 거 한번 제품 겉면 보시면 요즘엔 형광증백제 쓴 제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요새는 다 보면 무형광증백제라고 다 이제 무란 말을 되게 강조하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그 자체가 위험한 제품은 아닙니다. 당연히 키친타월이. 근데 문제는 이제 프라이팬에 어떤 기름짐한 거 많잖아요. 그 상태에서 한번 이 키친타월로 한번 닦아요. 기름기 충분히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척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가끔 우리가 이제 설 명절 때 전 같은 거 붙일 때 있잖아요. 혹시라도 키친타올로 한번 쭉 닦은 다음에 다시 거기다 뭔가 또 식용유 두르고 뭐 다시 이것저것 지지고 볶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키친타올이라는 게 처음에 그 펄프로부터 이제 화학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는 게 있거든요. 자칫 그런 어떤 뜨거운 불판에다 그 키친타올을 그대로 닦아주게 되면 자칫 분해 생성물이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시 이제 그 종이로 흡수돼야 되는데 그 상태로 프라이팬 표면에 음식물이 붙어가지고 그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 다시 식용유 들이고 음식할 경우에는 그런 분해 생성물들을 같이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지막에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헹구셔야지. 아무튼 그렇게 한 다음에 쓰셔야지 거기다 바로 그냥 키친타올로 한번 닦은 다음에 다시 거기다 뭐 식용유 들이고 요리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짧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리를 짧게라는 게 식용유 한번 둘렀어요. 거기다 충분히 뭐 이렇게 했어요. 그걸로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왕창 요리해야 되는 거 워낙 많다 보니까 대충 한번 또 키친타올로 한번 훅 하고 다시 식용유 두르고 이렇게 하고 그냥 사실은 그 자체가 또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그래서 또 기름에 그런 식으로 고온으로 한번 지지고 볶여진 그런 기름 내는 과산화물이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고 분해성 너무 많은 상태에서 다시 거기다 음식을 올려놓고 하는 것 자체가 음식물에 다시 또 유해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묻어서 음식 측면에서도 안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 그런 전부치긴 할 때는 정말 그 가족분이 드실 만큼만 딱 소량 딱 붙여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